피부과를 꼭 가야 되나? 하지만 진짜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여러분? 하고 나면 얼굴이 너무 촉촉해짐을 느껴요. 이거는 정말 꼭 하셔야 돼요. 진짜 무조건 바르셔야 돼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두현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요. 제가 제 신체 중에서 가장 자신 있는 게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바로 피부입니다. 피부는 어릴 때부터 저는 안 좋다는 말을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만큼 저 자신 있습니다. 하지만 저도 이제 20살 때부터 화장을 하기 시작했는데 거의 화장을 한 지 10년 정도 가까이 되는데 그 10년 동안 화장을 하면서도 물론 어릴 때 피부는 좋을 수 있지만 지금까지 피부 상태를 꾸준히 좋게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제가 얼마 전에 그런 영상을 본 적이 있어요. 피부과 의사 선생님이 나와서 피부 좋아지게 하는 방법을 말하는 영상이었는데 보다 보니까 그 영상 속에 나와 있는 습관들이 다 제가 평상시에 하는 것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피부과 의사 선생님들도 인정한 방법들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방법들을 여러분들이랑 한번 공유하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의 주제는 바로 피부과 의사 선생님도 인정한 그리고 자칭 다칭이 피부 좋다고 말할 수 있는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랑 공유하고 싶은 피부 좋아지는 방법들입니다. 물론 뻔할 수 있고 지루할 수 있고 이게 뭐야 이거 너무 당연한 거 아니야? 싶을 수 있지만 그 당연한 방법들이 모여서 피부가 결과가 좋다면 인정할 만한 방법인 건 맞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공유해드리고 싶었고요. 꼭 영상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세요. 그러면 바로 가볼까요? 자체가 좀 작고 아기 모공? 이렇게 말하기는 조금 부끄러운데 거기서 나온 결과치가 그랬어요. 아기 모공이라고 말할 정도로 저는 모공도 작고 피부 상태가 그렇게 막 나쁜 편은 아니거든요. 이게 사실 태어날 때부터 태생적으로 좋은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왜냐면 저희 엄마 아빠가 제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건 저는 어릴 때부터 피부가 좋았어요. 피부가 좋아서 중고등학교 때도 학교 지나다니다 보면 이제 저 피부 좋은 친구 누구야? 라고 할 정도로 저는 피부 상태가 나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 중에서도 20살 때까지는 그래도 피부가 원래 좋았으니까 그나마 할 수 있는데 저희가 화장을 시작하잖아요. 화장을 하다 보면 이게 자꾸 노폐물이 쌓이고 그 다음에 저희가 자외선도 많이 받고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노화도 진행이 되는데 제 피부 상태를 그래도 유지할 수 있었던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어젯밤에 진짜 곰곰이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근데 딱 이제 두 가지 파트로 나뉘는 것 같아요. 제가 꼭 하는 것들이랑 꼭 하지 않는 것들 이렇게 있는데 먼저 제가 꼭 하지 않는 것들을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 저는 피부 스크럽을 하지 않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피부가 좋아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자극을 주지 않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정말 너무너무 많이 말할 정도로 저는 피부에 자극 주는 거를 좀 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하는 것들에도 그런 방법들이 조금 녹여져 있는데 꼭 하지 않는 것 중에 가장 기본적인 게 저는 피부 스크럽을 하지 않아요. 여러분 근데 정말 당연하게 생각하면 저희가 화장품을 쓰고 물론 저도 화장품 종사자에 있지만 화장품을 쓰고 이제 그런 것들이 피부에 조금 더 기능을 도와주고 피부의 보습감 뭔가 내가 채워지지 않는 그런 기능들을 도와주는 게 저희 화장품의 역할이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저는 오히려 반대로 피부가 좋아지려면 우리가 쓰지 말아야 될 화장품들도 있는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의견이긴 합니다. 그 중에서 하나가 저는 피부 스크럽이라 생각해요. 우리가 자연스럽게 각질이 있는 거는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사실 우리가 옛날부터 저희는 대중목욕탕에 가서 때를 밀어야 된다고 들어왔는데 이게 어느 날 그런 논문도 있었잖아요. 인간은 때를 밀지 않아도 된다. 때는 한국인만 민다. 이게 각질이 자연스럽게 피부를 보호해주는 역할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피부를 보호해주는 각질과 털까지 모두 다 제거를 해버리면 이 피부가 힘을 가질 수 없는 환경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건 저도 너무 인정하는 바이거든요. 제가 물론 의도적으로 스크럽을 시작하지 않은 건 아닌데 그래도 의도하지 않게 저는 계속 안 쓰는 습관 중에 하나가 피부 스크럽을 하지 않아요.
물론 예전에는 조금 이제 피부 스크럽을 당연히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유명한 제품들 정말 많이 썼었거든요. 근데 그게 뭔가 내 피부에 자극을 많이 주고 피부를 한 껍질 벗겨내고 자극감을 많이 주는 게 느껴지다 보니까 저는 그 이후로 피부 스크럽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피부가 계속 각질이 쌓이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탈각되는 각질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굳이 이렇게 스크럽까지 해서 내 피부 상태를 뭔가 외부 환경에 너무 많이 노출되지 않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저는 스크럽을 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이 같은 맥락일 수 있지만 저는 피부에 자극을 주는 건 굉장히 지향하고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세안을 하고 수건으로 얼굴을 닦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짜 제가 이렇게 말하면 무슨 연예인들이 뷰티 프로그램 나와서 그냥 너무 가식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멘트 중에 하나로 느껴질 수 있거든요. 하지만 진짜예요. 제가 언제 한번 옛날에 김유정 배우님인가? 김유정 배우님이 TV에 나와서 일상 이제 브이로그를 보여주는 영상을 본 적이 있는데 그 피부를 관리하는 비법 중 하나가 수건으로 얼굴을 닦지 않는 거였어요. 근데 그 이후로 저도 수건으로 얼굴을 닦지 않습니다. 이게 앞서 말했던 그 피부에 자극 주는 방법에서 조금 연관된 건데요. 수건으로 얼굴을 닦는 것 자체가 굉장히 자극적이에요. 저희가 화장솜을 쓰는 거, 수건을 쓰는 거, 그리고 클렌징 티슈를 쓰는 거, 이 모든 게 다 해당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클렌징을 할 때도 조금 이따가 말하겠지만 클렌징 티슈는 절대 쓰지 않아요. 여행 가서 잠깐 쓸 때만 쓰지 클렌징 티슈를 절대 쓰지 않고 패드도 정말 순한 패드만 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제 수건을 쓰지 않죠. 그러면 세안하고 물 뚝뚝 흘리는데 그걸 어떻게 하냐? 이 다음 방법에 같이 이어졌어요. 세 번째, 저는 손으로 세안을 하지 않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여러분? 진짜 너무 웃기죠? 세안을 하는데 어떻게 손을 안 쓰냐? 이게 조금 이따가 제가 세안하는 방법도 한번 보여드릴 예정인데 우선은 클렌징을 해요. 얼굴에 클렌징을 조금 부드럽게 한 다음에 물로만 이렇게 싹 때립니다. 이것도 제가 옛날에 김유정 배우님인지 어떤 배우님인지 모르겠는데 그 리얼리티에서 나왔던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 그분이 썼던 방법이 뭐냐면 세안을 할 때 손을 얼굴에 닿지 않고 이렇게 물로만 찰싹 때려서 이 거품들로 이렇게 싹 내려요. 제가 이 방법을 쓴 지는 진짜 거의 한 6년 정도 됐는데 저는 제가 피부가 좋았던 이유 중에 하나로 꼽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손으로 세안하지 않는 습관인 것 같아요. 그리고 수건 쓰지 않기. 이렇게 두 가지가 제가 여러분들보다 특별하게 한다고 하는 습관 중에 하나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은 이제 손으로 꼼꼼히 빡빡 이렇게 씻고 수건으로 딱 하고 개운하고 뽀득뽀득한 그런 느낌을 좋아하실 테지만 저는 이제 클렌징을 부드럽게 하고 물로만 이렇게 거품을 닦아내고 그 상태로 어떻게 이제 수건을 안 쓰고 말리냐, 그 상태로 물기를 털어내줍니다. 이렇게 물기를 그냥 계속 두드리면서 살짝 두드리면서 물기를 흡수하면서 털어내는 방법인 거죠. 이 방법이 생각보다 하고 나면 얼굴이 너무 촉촉해짐을 느껴요. 진짜. 그리고 얼굴에서 이게 자생력이 길러진다는 느낌일까? 이 피부가 탄탄해짐을 느끼거든요. 꼭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그냥 믿져야 본전이니까, 이전에 안 하던 습관이니까 한 번쯤 해봐서 변화를 느끼는 방법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제가 꼭 하지 않는 습관 중에 하나가 아침에 클렌징으로 세안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자고 일어나면 어젯밤에 발랐던 수분크림 남아있고 기름기 남아있고 뭔가 립밤도 유분기가 남아있고 해서 찝찝하잖아요. 그리고 내가 아침에 뭐 남자분들이든 여자분들이든 세안하기 아침에 일어났을 때 그 개운함을 느끼려고 아침에 클렌징으로 세안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 저도 거의 3년 전까지? 3년이 뭐야, 2년 전까지 아침에는 무조건 클렌징 폼으로 세안을 했었어요. 근데 이것도 이사배님이
리얼 브이로그에서 나왔던 방법인 중 하나인데 사배님은 아침에 클렌징으로 세안을 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그게 되지? 나는 아침에 일어나면 기름기가 너무 둥둥 떠있고 유분기가 너무 많이 남아있고 너무 찝찝한데 이걸 클렌징으로 싹 닦아줘야지 그 개운함이 남아있는데 라고 했는데 제가 정말 반신반의로 물론 귀찮음도 있었어요. 반신반의이면서 귀찮음으로 아침에 클렌징을 쓰지 않아 봤어요. 근데 이게 꼭 나쁘지만은 않더라고요. 물론 그 유분기가 깨끗하게 뽀독뽀독하게 지워지진 않아요. 하지만 미온수로 그냥 닦아내면 그게 불편한 정도는 아니거든요. 근데 제가 앞서 말했잖아요. 피부과 의사 선생님이 말했던 방법 중에 하나가 생각보다 클렌징은 적게 하라는 거예요. 생각보다 클렌징을 적게 하고 화장품을 적게 쓰고 클렌징 그렇게 많이 안 해도 돼요, 여러분. 내 얼굴에도 필요한 유분기가 있는 거고 저희가 화장품을 많이 안 쓰는 게 오히려 내 피부 건강에 도움이 주는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침에 제가 꼭 하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아침에 클렌징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제가 이렇게 4가지 안 하는 것들을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꼭 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이게 다 듣다 보면 이렇게 도루묵처럼 돌아가는 내용이긴 하거든요. 다 같은 맥락이긴 해요. 첫 번째로 제가 꼭 하는 거는 클렌징 오일입니다. 여러분, 진짜 스킨케어에서 피부 관리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클렌징이라고는 정말 누구나도 다 알 수 있으실 거예요. 그쵸? 근데 그 클렌징에서 제가 정말 내 피부를 가꾸는 비법 중에 하나로 꼽을 수 있는 게 바로 저는 클렌징 오일을 씁니다. 클렌징 밤, 클렌징 티슈, 그리고 물론 2차 세안할 때 클렌징 폼을 쓰긴 합니다만 이제 1차 세안으로 했을 때 요런 것들 클렌징 밤, 클렌징 티슈, 클렌징 워터 쓸 때도 저희가 화장솜을 쓰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쓰는 게 바로 클렌징 오일입니다. 제가 이 클렌징 오일에 대해서는 할 말이 있는데 제가 이제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클렌징 오일 제품을 담당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오일을 담당하면서 이제 제품에 대해서 공부를 했을 때 들었던 내용이 중세시대의 여자분들이 옛날에는 진한 화장을 하고 어떻게 지웠느냐고 하면 미네랄 오일로 화장을 지웠다고 해요. 그게 클렌징 오일의 시초인데 그 클렌징 오일의 기본적인 이제 원리 중 하나가 저희가 화장품의 원료에 다 오일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일은 오일로 지워낸다라는 그 원리예요. 그래서 클렌징 오일을 쓰는 게 제가 느끼기에는 가상 피부의 자극을 줄이고 그 다음에 클렌징을 깨끗이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클렌징 오일을 쓰는데 제가 계속 말하지만 피부에 자극을 덜 주는 게 피부를 지키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릴 제품이 바로 뭐냐면 이 일리윤의 세라마이드 더마 클렌징 워터 폼입니다. 얘가 좀 신기한 게 뭐냐면요. 제품은 되게 워터 형태예요. 근데 나중에 폼까지 쓸 수 있는 그런 2차 세안되거든요. 사실 저희가 오일로 얼굴을 지우고 또 한 번 폼을 지우다 보면 그만큼 이제 화장품을 많이 쓰게 되는 건데 이거는 이제 메이크업, 파데, 쿠션, 선크림까지 다 지워지는 제품을 이거 하나로 끝낼 수 있으니까 그 과정을 조금 줄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요즘 제일 많이 쓰는 게 이 일리윤 세라마이드 더마 클렌징 워터 폼이에요. 그래서 오일 얘기를 좀 더 하자면 제가 오일을 쓸 때 먼저 손에다가 조금 닦아내고 그 다음에 이제 얼굴에 이제 했던 메이크업들을 조금 녹여내는 작업을 하거든요. 이제 녹여낼 때도 진짜 막 빡빡 얘를 없애버리겠다라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그냥 부드럽게 롤링을 하면서 피부과 의사 선생님들도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냥 부드럽게 롤링을 하면서 그냥 가볍게만 지워내면 된다고. 그래서 여러분 생각보다 메이크업을 그렇게 나는 진짜 완전 없애야 돼 라는 마인드보다는 그냥 얹었던 것들을 조금 내려준다. 얹었던 것들을 조금 지워내고 내 피부에 좋은 것들만 남기고 이런 느낌으로 클렌징을 해주시면 되는데 이 일리윤 폼을 쓰다 보면 좋은 점이 이제 제형은 되게 워터리한데 클렌징 오일처럼
부드럽게 롤링이 되니까 피부에 자극감이 없게 되는 거죠. 그리고 얘가 이제 베이스 메이크업이랑 선크림까지 지워지는 제품이다 보니까 2차 세안제가 따로 필요 없는 게 조금 큰 장점인 것 같아요. 그 귀차니즘이 심한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거 하나로 그냥 끝내버리니까 그게 쉬워가지고도 좀 많이 쓰는 편이거든요. 그리고 얘가 또 하나 제가 자신있게 추천하는 이유는 뭐냐면, 제가 아까부터 피부 좋아지는 방법을 얘기를 하면서 자극감을 줄여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제품은 이제 8가지 적합 테스트는 다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건 제품이라서 사용감이 굉장히 순해요. 순하다 보니까 저는 이거를 계속 꾸준히 사용하고 있거든요. 3초 만에 거품이 생성되니까 저자극으로 클렌징이 가능하다는 점이 진짜 큰 장점이죠. 그래서 저는 아까 하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아침 세안을 하지 않는다라는 건데, 가끔 이제 얼굴에 오일감이 많이 느껴지거나 자고 일어났을 때 전날 발랐던 그 나이트 스킨케어 제품들이 많이 남아있으면 이 유분감을 조금 한번 지워주려고 이 순한 일리윤 워터폼으로 한 번씩은 세안을 해주는 편이에요. 근데 이제 또 얘가 듣자 하니 올리브영에서 그냥 출시 직후에 바로 품절이 됐던 아이템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인즉슨 여러분들도 다 이 제품의 순함과 좋은 점, 그리고 편리한 점을 알아봤다. 나는 그 인증된 제품을 지금 말하고 있어서 사실 조금 뿌듯하긴 하거든요. 근데 얘가 이제 베이스 메이크업들은 잘 지워지는데, 이제 같이 쓰면 좋은 제품이 이제 일리윤의 리베나의 리무버도 있어요. 근데 얘가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눈시림 걱정이 없고 삼간항을 했던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클렌징을 할 때 이 리베나의 리무버로 살짝 눈 쪽에 이제 진하게 했던 마스카라라든지 이제 아이라이너 그리고 립 같은 경우는 한번 살짝 지워주고, 물론 이때도 화장솜을 세게 쓰면 안 됩니다. 그냥 얹어서 조금 녹여낸다는 느낌으로 해주고, 이제 이 워터폼으로 클렌징 오일처럼 조금 메이크업을 녹여내고, 좀 오일은 오일로 지워내듯이 조금 지워낸 다음에 미온수로 한번 싹 해주고, 그 다음에 이 제품을 손에 덜어서 폼처럼 한번 거품으로 해주는 거죠. 여기서도 또 한 번 이제 제가 하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손으로 세안을 한다. 물로만 이렇게 살짝 이렇게 이 거품들을 내려주고, 그 다음에 남은 물기들은 톡톡톡톡톡 하면서 이제 날려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제가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꼭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선크림. 여러분, 선크림은 말해 뭐해. 선크림 무조건 쓰셔야 됩니다. 선크림을 안 쓰면 진짜 얼굴에 노화가 확 오고 피부암도 생길 수 있고, 피부를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단계가 선크림이라고 생각을 해요. 클렌징과 선크림. 그래서 제가 선크림은 진짜 옛날부터 너무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어가지고 선크림 정말 많은 제품들을 써봤거든요. 그 중에서도 제가 요즘 좀 좋아하는 제품들이 3가지 정도 있어요. 제가 계속 영상에서 썼던 구달 선크림 하나랑 요즘 좀 잘 쓰고 있는 스킨푸드 베리 수분 선크림 하나랑, 그 다음에 샤이의 인조이 더 선 UV 프로젝턴 크림이에요. 사실 선크림은 어떤 선크림을 써도 다 좋아요. 그리고 자기 피부 타입에 맞는 선크림이 있다면 그걸 쓰셔도 됩니다. 하지만 저처럼 조금 산뜻한 마무리감을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추천드리고 싶은 제품 3가지가 이제 구달 선크림, 그 다음에 이 스킨푸드 선크림, 마지막으로는 샤이 선크림. 근데 이 중에서 이 3개의 제품들이 다 공통점이 조금 순하고 제형들이 좀 워터리해요. 이렇게 흘러내리는 워터리한 제형들이거든요. 그래서 피부에 바를 때 뻑뻑함 하나도 없고 부드럽게 발리는 그런 장점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을 보여드린 이 샤이는 특히 항산화 기능까지 있는 선크림이에요. 그래서 그 UV 차단은 물론이고 이제 강노화까지, 우리가 안티에이징이라고 하죠. 얼굴에 이제 산화가 쌓이면 노화가 진행이 되는데, 이 산화를 막아주는 게 바로 항산화입니다. 여러분, 항산화란 단어는 조금 많이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샤이 이 선크림도 되게 순하고 묽고 워터리한 제형이라서 얼굴에 자극감 없이 발리는 건 너무 좋은데, 그 중에서도 항산화 효과까지 있어가지고 노화까지
기능을 주는 제품이라서 즐겨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선크림은 진짜 무조건 바르셔야 됩니다. 이거는 정말 꼭 하셔야 돼요. 내 피부를 지킬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를 또 선크림이라고 얘기를 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한테 말하는 건 조금 생뚱맞을 수 있지만 제가 피부를 지키는 것 중에 하나로 꼭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알코올 수압입니다. 이건 좀 생뚱맞죠? 이게 무슨 뜻이냐? 바로 저는 외출하고 돌아와서 정말 꼭 한 번씩 하는 게 바로 알코올 수압으로 핸드폰을 닦는다. 사실 우리가 핸드폰을 너무 많이 쓰잖아요. 근데 이 핸드폰이 책상에도 있고 화장실 갈 때 잠깐 선반에도 올려놓고 내가 손을 항상 씻는다고는 하지만 이 핸드폰에 세균이 너무 많을 거란 말이에요. 이 세균이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니까 그것도 찝찝하니까. 근데 이 핸드폰 만진 손으로 막 땀 닦지, 화장하지 막 이러는 게 저는 너무 이제 두려운 거죠. 내 피부에 어떤 트러블을 유발할지 모르는 상태가 되니까. 그래서 저는 진짜 될 수 있으면 매일매일 하려고 하고, 그리고 외출하고 나서는 진짜 자주 하는 게 바로 이 알코올 수압으로 핸드폰 닦는 겁니다. 이 알코올 수압이 여러분들 쿠팡이나 이런 데 치시면 정말 저렴할 거예요. 근데 이거 진짜 그냥 저 별거 없어요. 그냥 이렇게 들고 이렇게 닦는 겁니다. 그러면 그나마 내가 정말 자주 만지는 이 핸드폰에 세균을 조금 덜 할 수 있으니까. 그래도 손으로 얼굴 만지는 거는 안 좋은 거 아시죠, 여러분?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내가 맨날 만지는 이 핸드폰을 한 번씩 닦아주고, 혹시라도 내가 순간적으로 이제 땀을 닦거나 화장을 하거나 이제 뭐 볼을 꽂거나 할 때 좀 덜 하니까. 그래서 제가 꼭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알코올 수압으로 핸드폰 닦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제가 피부 좋아지는 방법들을 몇 가지 소개시켜드렸는데요. 어때요? 좀 뻔한 역시나 뻔하지만 그래도 정답만 말해드렸던 것 같아요. 맞겠죠? 물론 사람마다 다르고 컨디션도 다르고 내 피부 환경은 내가 제일 잘 알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이런 방법들을 시도해보고 뭐 변화를 느낀다면 좋은 거니까, 변화가 똑같이 없다면 또 다른 방법을 찾으면 되니까 또 한 번은 시도해보면 좋지 않을까 하고 싶어서 이렇게 여러분들이랑 정보를 공유하려고 왔습니다. 사실 진짜 제가 아무한테도 말 안 해주는 것들이거든요. 진짜 내 피부 내가 유일하게 장점으로 가지고 가고 싶었던 내 장점인데 이거 하나만큼은 나 타고났다 라고 말하고 싶었던 그런 방법들 중 하나인데, 그래도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는 거니까 꼭 한 번씩 해보셨으면 좋겠고 이 방법으로 효과를 좀 보셨으면 좋겠네요. 그러면 저도 좀 기쁠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렇게 수다처럼 제 피부 좋아지는 방법, 그리고 제가 평상시에 쓰는 방법들, 그리고 좋아하는 제품들 이렇게 추천드렸는데 여러분들 마음에 드셨으면 좋겠고요.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도 또 봐요. 또 놀러 오세요.